사과는 당근에 버금갈 정도로 장수식품인 것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과일입니다. 매일 드시면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단 2주면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식으로 뭐 족발, 치킨, 설탕보다 300배, 600배 높은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뇌의 식욕 조절 신경계들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사과입니다. 매일 한 달 동안 사과를 드시면 변비를 해결할 수 있고요. 피부가 동안 피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사과, 당근, 고구마, 양배추 대표적인 장수식품인데요. 같은 성분들이 곳곳에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변비를 해결해주고 예방을 해주고, 사과도 역시 당근과 같이 껍질에 많은 필수 영양소들, 무기질 미네랄들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이재훈 배우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피부 동안의 비결은 매일 아침에 먹는 사과 한 알이다 이야기하실 만큼 사과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을 만큼 피부와 변비를 해결한다는 건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장수식품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과는 매일 본인이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근에 버금갈 정도로 장수식품인 것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과일입니다. 암에 당연히 과일이 예방과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생기는 기존 원리를 현대의학에서는 아직도 원인을 모른다고 하지만 시작은 만성염증, 더 나아가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단일 성분만을 추출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학첨가제로는 더 이상 우리 몸을 해독하고 독소를 배출하고 간과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간과 콩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든 과일뿐입니다. 채소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서 채소 과일을 먹으면 항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뇨 역시 우리 인간이 혈당 내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진단명인데요. 인슐린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가 돼서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데 가공된 당, 가공탄수화물, 각종 화학첨가제, 스테비아부터 해서 사카린, 설탕보다 300배, 600배 높은 단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 뇌의 식욕 조절 중추 능력, 신경계들이 다 마비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천연의 과당, 단맛을 갖고 있는 과일이 유일하게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이고, 이것으로 했을 때 당뇨가 부작용 없이 완치가 되지, 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로는 이미 수십 년간 써온 결과 손발을 잘라내고 시력을 잃게 되고 결국엔 암이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이 돼서 대안으로는 현대의학에선 인공췌장밖에 말을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암센터 기관이나 요양기관에서는 과일로 당뇨 환자들을 치유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에서 19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2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과일의 과당이 당뇨를 불러오느냐 아니면 당뇨를 예방시켜주냐. 결론은 당뇨를 예방시켜준다는 거였고 발병률을 떨어뜨려주는 과일들의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가 블루베리고요. 두 번째가 포도고 바로 세 번째가 사과입니다. 블루베리나 포도는 일상생활에서 먹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손에도 묻고 입술이나 혀도 파래지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강력 추천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사과 반쪽 4분의 1쪽에 스스로를 갖다가 가두지 마시고 일단은 실천해 보십시오. 요새는 연속 혈당 측정기까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혈당이 점점점 안정된 것을 단 2주면 분명히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역시 간 때문인 게 맞죠. 커피는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에 의해서 정신은 번쩍 들게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장기 중에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정말 쥐어짜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생성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내성이 생기면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이 생기는 거고요. 여성분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 대신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사과를 그냥 갈아서만 드셔도 훨씬 더 각성 효과에 버금가는 실제 살아있는 물질이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깨워주기 때문에 저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커피 대신 주스로 먹으면은 당 수치를 올린다? 그거는 가공된 주스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내가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사과 주스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 혈당 피크를 올리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만을 생각하신다면 커피 대신 사과 주스를 추천드립니다. 껍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발 우리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 껍질 좀 안 벗겨서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선진국 정도 되면 농약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사과 수돗물로만 씻어도 되고요. 정 찜찜하신 분들은 1분에서 3분 정도 식초에다가 담가놔도 되고 전용 세제가 있는데 그것도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로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는 사과를 잇몸이 안 좋으실 땐 좀 베어 무는 게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껍질째 통째로 갈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쁜 사과는 될 수 있으면 피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긴 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과일 중에 사과만큼 흠집이 나거나 벌레가 먹은 것들이 푸대접받는 과일이 없어요. 실은 새가 먹고 벌레가 먹고 이러한 것들이요, 그만큼 신선하다는 겁니다. 못생긴 사과를 차라리 찾아라. 그런 게 가격 면에서도 훨씬 더 저렴하다. 어차피 효능은 똑같다. 되려 빨갛고 발그스름해지고,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데 예전에는 화학물을 썼거든요, 보기 좋게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은 뭐 홍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식약처에서 규정을 다 했습니다만, 마트에 갔을 때 생긴 것보다는 가격 대비해서 차라리 흠집 사과를 사셔라,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역시 당근입니다. 과일, 사과와 바나나를 넣어도 맛은 좋지만 과일과 채소가 서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당근을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일석이조. 이 두 가지만 매일 드시면요,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소화하고 또 독소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와 당근 그 두 가지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시 ABC 주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애플, 비트, 캐럿, 당근이죠. 그러니까 사과, 비트, 당근. 다른 가공 음료수보다는 훨씬 그게 낫거든요. 즙으로 먹든 아니면은 살균을 한번 해서 배달을 시켜 먹든 그래도 그게 낫습니다. 사과, 당근 주스만 해도 좋은데 여기에 뭐 추천드리는 건 양배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도 넣으셔도 되고요. 처음 시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넣으면 좋겠지 하고 4가지에서 5가지 이상을 한 번에 넣으면 그거는 누가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배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몸을, 위장 상태를 적응시켜 나가면서 자신에게 맞게끔 주스로 아니면 착즙으로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바로 사과 씨는 양보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과일을 먹고 씨는 배설해서 퍼뜨려주는 계약을 맺었다. 실제로 사과 씨에 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자연의 섭리거든요. 사과 씨를 오랫동안 먹으면 분명히 이게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사과가 좋으니까 심까지 통째로 다 먹을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운데 심지는 주스로 만드실 때도 넣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와 똑같이 아침에는 약, 저녁에 먹으면 독, 이런 속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삶의 지혜인데 사과에 있는 구연산 때문에 저녁에 야식으로 먹으면 속이 쓰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기왕 먹을 거 사과는 아침에 먹는 게 좋다라는 속담이 나온 거고요.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야식으로 뭐 족발, 치킨, 심지어 술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사과를 먹은 게 훨씬 낫죠. 저는 굳이 밤에는 사과 먹으면 안 된다더라. 밤에는 원래 뭘 먹어도 안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과는 언제든지 드셔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맛있게 마음껏 편히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 환자, 당뇨 전 단계. 지금은 당뇨 전 단계로 겁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당뇨를 진단할 때 공복 혈당과 당하혈색소 이 2가지로 진단을 하는데, 이미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는다는 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몸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항상 혈액검사 수치만, 당하혈색소 수치 내가 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당뇨의 진단을 받은
받은 순간에 더더욱 과일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작 멀리해야 될 믹스커피, 빵, 술, 치킨 이러한 것들 가공식품은 그대로 놔둔 채 당뇨 환자들은 사과 4분의 1쪽만 먹어야 돼. 배는 더 작게 먹어야 돼. 망고는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이러한 지침들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정작 백미는 현미로 바꾸지도 않으시면서 당뇨에 유일하게 완전 치유해줄 음식인 과일을 멀리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제가 항상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GMO가 단순히 옥수수, 감자에만 적용된 건 아니겠죠. 식약처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GMO, 유전자 변형 또는 농약 때문에 무서워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진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더 유해하지, 유전자 조작됐으니까 과일이 예전 과일이 아니야, 흙이나 토양이 오염됐으니까 영양분이 달라,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마케팅 공격 기법이지, 어떠한 가공식품보다 과일, 채소가 우리 인간의 몸에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과청, 사과파이. 사과에 설탕을 안 넣으면 가능하겠으나 방부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요. 3, 4년이 지나서 이게 발효돼서 식초처럼 됐으니까 몸에 좋을 거다? 술에 있는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요. 발효돼서 식초가 됩니다.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탕에 절인 청은 절대 먹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 식초 역시요, 유행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사막이나 쥐젖이나 이런 피부 질환에 사과 식초가 가장 좋다 그래서 붙이던 붐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 식초를 매일 저녁에 식전이나 식후에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고 위장장애가 없어진다 그래서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사과를 못 드실 만큼의 힘이 없거나 씹어 드실 힘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과일 주스를 갈아서 드시라고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번 발효 과정이 대량화되면 화학 첨가제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믿을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드시라고 하더라도 그냥 드셔라. 왜 그렇게 뭔가 농축된 거에 빨리 효과를 보시려고 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사과나 사과 주스나 차라리 착즙을 해서 드시는 게 저는 낫다고 추천드립니다.